이제 저희가 문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산책 시간을 얼마나 하세요 하면은 우리 애기는 1시간 정도 한다고, 산도 타고 너무너무 잘 뛴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무릎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이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잘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하고 슬개골 탈구의 어떤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슬개골 탈구는 기본적으로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. 선천적 원인이 한 80에서 90% 이상이고 나머지 이제 환경적 요인들이 한 1-20% 차지하는데 선천적인 거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이제 증상으로 대부분 나타나죠. 매일 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? 네. 라이브하게 유전적 원인이 가장 큰 질병이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적 요인을 가장 최소화 시켜가지고 기수가 진행이 안 되고 증상이 없고 통증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슬개골 탈구를 관리한다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개골이 가운데 있잖아요. 이게 자꾸 빠지는 원인이 자꾸 쓰고 안 좋은 방향에 있는 상태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는 가장 1번이 미끄러운 바닥이에요. 미끄러운 바닥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가뜩이나 탈구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불안정성을 더 유발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측 인대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,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에요. 몸무게가 1번이죠. 자꾸 눌리고 그 다음에 무거운 상태로 자꾸 뛰어내리다 보니까 무릎의 불안정성을 더 많이 유발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는 자꾸 안쪽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?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진료를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전화가 자꾸 들어오는데,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체중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 중에서 미끄러운 바닥, 이 가장 큰 원인이고, 그 두 가지를 많이 배제를 시켜 주신다면은 실제로 슬개골 탈구 기수가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1기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기로 넘어가는 것만 어떤 최소화 시켜 주더라도 삶에 있어서 어떤 수술적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, 보호자분들이 이제 집에 바닥에 다 미끄럽지 않게 깔아두라고 항상 저희는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쉽지 않을 것 같고, 집 안을 모든 거를 다 카펫을 깐다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. 그래서 발바닥 자체를 짧게 관리해 주시고, 요즘에는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고무링 같은 게 있어요. 게이트 헬퍼라고 그러는데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데 발가락 사이에 하나하나 낄 때마다 무릎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마찰면은 늘어나고 더 강력하게 마찰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해주셔도 저는 많이 슬개골 탈구를 어떤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산책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. 산책이 좋은 건 당연히 아는데 이제 슬개골 탈구 진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문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산책 시간을 얼마나 하세요 하면은 우리 애기는 1시간 정도 한다고, 산도 타고 너무너무 잘 뛴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무릎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산책을 하는 건 좋아요. 기본적으로 근육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, 너무 안 좋은 무릎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오래 산책을 시키는 거는 무릎을 더 많이 닳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짧게 자주,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이제 적절한 산책 시간은 하루에 한 번 나갔을 때 30분 이상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무릎이 특별히 안 좋은 애들이라면은 무릎을 근육을 자극시키는 정도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. 한 번에 오래 걷는 게 안 좋은 거지 짧게 자주 나가시는 게 더 효과적인 근육을 자극시키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중에 이제 관절 보조제를 반드시 꼭 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보호자분들이 먹이시는데 이제 관절 영양제 중에서 이제 글루코사민, 콘드로친이라든지 초록잎 홍합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성분을 먹이시면은 통증도 많이 좀 줄일 수가 있고, 관절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관절이 어떤 진행성 병변으로 가는 거를 좀 최소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티노올 같은 경우는 요즘
되게 핫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천연 성분이고 초록잎 홍합 베이스의 어떠한 영양제거든요. 그래서 초록잎 홍합은 실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킨다고 어느 정도 논문에서 베이스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이면은 저는 좋다고 보고, 만약에 안티노를 먹이는데 초록잎 홍합만 따로 먹고 싶다는데 초록잎 홍합 단독 제제로 나온 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통증을 좀 눌러주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오메가3를 하나 따로 먹이시는 게 더, 기존에 안티노를 먹이던 애들은 콤비네이션 하는 게 낫고, 기존에 만약에 초록잎 홍합 단독 베이스만 먹는다 그러면은 그거랑 별개로 글루코사민 콘드로친 제제만 나와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. 그거를 같이 먹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. 그래서 저는 안티놀이나 아니면 초록잎 홍합이라든지 저희 병원에서 만든 닥터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검증된 재료 성분의 어떠한 염증하고 통증을 눌러주는 성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먹이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슬개골탈구 수술이 꼭 필요가 없는 어린애들이 있잖아요. 아직 기수가 조금 낮고 이런 애들도 관절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꽤 많은데, 그럴 경우에는 닥터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글루코사민 콘드로친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, 거기에다가 초록잎 홍합도 최소 용량으로 통증을 눌러줄 수 있게 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휴학 기간이 없이 먹이셔도 되거든요. 생후 4개월 이상이라면은 이거를 이제 관절 영양제로 꾸준히 먹이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